유죄냐, 무죄냐, 아니면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냐, 이하냐. 이재명 대표의 대선 행에 결정적 관문이 될 수도 있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오늘 중대한 분수령을 맞습니다. 2년 전에 허위사실 유포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논란이 됐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여러분, 이 사건이 기소가 된 것이 지금부터 2년 전입니다. 2022년 9월. 그때 기소가 되고 지금까지 27번에 걸친 공판이 이제 계속돼 왔는데 드디어 오늘 종지부를 찍습니다. 여기서 최대 관심사는 검찰의 구형량입니다. 자, 법조인이신 구자룡 변호사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구형에 대해서는 저도 현직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특수성이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만 나와도 사실 정치인에겐 사형 선고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상의 구형이면 벌금형 구형이랑 징역형 구형이 큰 차이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네. 굉장히 천차만별해서 일률적인 기준을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법원의 양형 기준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네. 가중 영역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형이 이제 기본적으로 얼마 정도를 선고한다. 근데 네. 죄질이 안 좋으면 가중 영역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뜻이죠? 가중 영역이라는 거는 이제 죄질이 안 좋다는 건데 그 이유를 보면은 전파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을 때. 근데 네. 이 방송에서 했잖아요. 네. 또 여러 번 했고. 네. 그러니까 가중 영역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선거가 임박했을 경우에 또 가중 영역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또 내용이 당선과 관련해서 후보자에 대한 굉장히 좀 안 좋은 내용을 감추기 위한 것들일 경우에 또 가중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네. 하나만 있어도 가중 영역으로 고려되는 게 한 3가지 이상은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징역형 구형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가중 영역이기 때문에 적어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년 6개월 이상의 구형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 경우에도 징역형을 구형한 선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벌금으로 내려가더라도 100만 원 이상이기만 하면은 사실 다 효과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부인 김혜경 씨가 이미 이제 구형이 한 번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그러니까 국회의원 부인들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 돈을 이제 써야지 않아야 될 돈을 썼다 해서 그게 그때 구형이 벌금 300만 원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후보자와 후보자 본인이 아닌 경우, 이제 그 가족인 경우, 이제 그 지위를 다 나눠봐요. 그리고 이제 액수, 그리고 관계,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후보자 본인이고 TV를 통해 가지고 했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많이 벌어집니다. 네. 자, 강성필 위원장님. 네. 이제 검찰은 구형을 하지만 네. 또 피고인 이재명 대표는 이제 최후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보통 이제 범죄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재판부에게 선처를 구하는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전부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검찰의 구형이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과도한지 네. 아니면 예상했던 건지에 대해서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뭐 이미 많은 2년 동안 공판 도중에 여러 가지 변론을 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쟁점 사항에 대해서 어떤 간략하게 좀 짚어주는 그 정도를 얘기하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최후 변론의 관건은 이분이 이제 정치적인 내용을 조금 넣을 것인지 네. 예를 들어서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이런 굵직굵직한 큰 사건과 비교했을 때 지금 위중교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그저 사람을 알았냐 몰랐냐 뭐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방식의 최후 진술은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는 하위 직원이라고 해서 내가 몰랐다. 뭐 이런 입장을 고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기억력을 감별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느냐? 라면서 대선 후보라면은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한다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문기 씨를 지금 몰랐다고 하는 거는 강력한 부인입니다. 아마 대장동 비리가 커지니까 본인하고 연관성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기억력 감별하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대선 후보로서의 팩트체크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 쟁점이에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총선 후보나 대선 후보가 자기들이 팩트체크를 해서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께 알려드려야지 마음대로 얘기해놓고 기억 안 났다라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뭘 보고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질문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호준석 대변인께서는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을 보건대 대통령 자격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대통령에 대한 자격은 국민들께서 저는 판단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뭐 이재명 대표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다 이런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지금 보면 당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동요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재판 과정 가운데에서 충분하게 이제 입장에 대해서 소명을 했고 그리고 여러 이 대표 측 관계자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결국에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쟁점이 되는 뭐 사실상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 아니냐 본인 유리하기 위해서 네.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기억과 인지의 영역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유무죄로 처벌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느냐 사실은 이 개인적인 이 주관의 영역 자체를 가리기조차 사실은 어려운 것 아니냐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좀 정치적인 고발이었고 정치적으로 이제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 크고요. 네.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도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발언만을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정도였던 것이지 어떤 뭐 부적절한 방식으로 인위적인 증언을 강요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법관의 양심을 믿는 수밖에 없다. 법관의 양심에 기대 보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박 의원님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외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어떤 대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일단 이게 저희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의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재판부의 판단을 어떻게 뭐 정당의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뭐 조정하기도 어렵고 미리 네. 대비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왜냐하면요,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이번 이제 재판 결과가 가령 벌금형 100만 원 이상으로 대법까지 이제 확정이 될 경우에 민주당이 이제 국고 보조금 430억 정도를 네네. 다시 국고에 반환해야 되는 일이 이제 함께 연결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그렇기는 한데 예. 일단은 이제 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인지의 영역을 가지고 이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의도된 그런 거짓말이 아니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제 입장을 가져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상태로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 돈을 물어내는 문제 현실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봤을 때 일단은 당장 지금 유죄 판결이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종심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까지 대법원 판결까지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기회가 있다. 1심의 판결이 그대로 뭐 설령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1심 선고 다음 달에 있을 예정이긴 합니다만 가령 예상했던 것보다 선고량이 사뭇 높게 나올 경우에 당 분위기가 술렁거릴 염려는 없겠습니까? 뭐 당연히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나 입장 차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예상했던 대로 깔끔하게 이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뭐 그때 가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 입장이 나오는 정도 같은 부분도 예를 들면 뭐 아쉬움이 좀 남는 판결이다 이런 식으로 정도는 만약에 좋지 않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네, 하실 말씀요? 근데 이게 단순 기억의 문제냐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 이제 따져보면 그렇진 않은 게 네. 얘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A라는 장소에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 간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명백하게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인 것 같죠. 네. 근데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문제되니까 갔던 기억이 안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단순 기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아까 주진우 의원이 했던 얘기가 딱 맞아요.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면은 앞으로는 총선이나 대선에서 토론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객관적인 거에 대해서 허위 사실 공표했던 걸 다 기억의 문제로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팩트가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발언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걸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이 발언을 방송에서 4번 출연해서 4번 했어요. 네. 첫 번째는 깜빡 실수했다 치지만 나머지 3번에 대해서는 준비된 방송을 준비된 발언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억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이미 이건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고 그거에 대한 확인은 2번, 3번, 4번째 방송에서 자기가 검증해서 나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딱 보면은 뭐 낚시나 해안가 갔던 거는 뭐 팩트인 것 같다 이러면서 물러나더라도 대면 보고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는 딱 버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뚫리면은 사실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억에 대한 문제다라고 했던 방어 논리는 깨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오늘 오후에 있을 검찰의 구형이나 또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 미리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더더군다나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해서도 미리 앞질러서 갈래를 잡아본다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우리 정치사에서 너무 중요한 그런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과 그 궁금증의 일단을 일단 엿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